참가자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조합 뭐지? 재밌다, 흥미롭다, 끌린다. 다만 뻔한 건 다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짤 하나 만들고 떨어져야 된다. 유아 스페셜 좋습니다. 이건 한번 눈맞춤 해주시고요. 네, 정면 보시면서 유아 스페셜 5초 정도 호흡을 채워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완벽한 좋습니다. 하나 둘셋 우리 첫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유아 스페셜 더 딴따라의 입소문을 위해서 박진영 씨부터 차례대로 현장에 계신 내빈분들과 기자분들께 정성스러운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딴따라에 출연하게 된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더 딴따라의 새내기 김하늘입니다. 새내기요? 네,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따따라의 마스터 차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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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이번에 더 딴따라에서 막내 마스터를 맡게 된 wendy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인데, 여기 걸음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는 양익비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에 앞서서 더 딴따라가 과연 어떤 프로그램인지 우리 양혁 PD님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요. 더 딴따라는 다양한 장르의 국민 딴따라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오디션이지만 이 프로그램은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장르 드라마나 음악 프로그램이나 공연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성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출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반기만 해도 오디션이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 오디션이 정말 많고 그 지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프로그램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오디션 프로그램 안에는 참가자의 인생의 한 편이 녹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참가자의 인생을 우리가 같이 마스터들과 함께 그 잠재력을 찾아나가는 여정을 그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제목을 제가 지었는데요. 이제 이 박진영 씨 데뷔하신 지 30년 됐는데 이제는 이 단어를 정말로 재정립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딴따라가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더 딴따라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참가자의 인생을 담아낸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박진영 마스터님께 마스터를 대표해서 제가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딴따라가 다른 오디션들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됐는지 그리고 왜 이 시점에 더 딴따라라는 프로그램을 하시게 됐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같아서요. 하나로 묶어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K-POP 스타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친구, 정말 스타가 될 것 같은 친구들을 노래를 잘 못해서 떨어뜨려야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프로듀서로서 또 제작자로서 실력이 좋다고 꼭 스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스타성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노래를 하는 기준으로 심사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실 스타성이 좀 부족해도 노래를 잘하면 붙여야 하고 또 반대로 스타성이 정말 넘쳐나는데도 노래 실력이 좀 부족하면 떨어뜨려야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답답했던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솔직하게 정말 제작자 마인드로 심사를 할 수 없을까. 그래서 노래 못해도 돼. 대신 네가 왜 스타인지 보여줘. 그래서 정말
가장 솔직하게 심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도 그런 식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스타성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출연했습니다. 예. 야, 이 노래 실력이 조금 떨어져도 돼. 스타성만 있으면 괜찮아. 다른 게 있으면 돼.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한번 신청을. 제가 노래 실력을 볼 줄 알고 못했는데, 저도 끼로는, 잠재력으로는 안 밀리는데, 다시 한번 아픔을 참고 계속 질의응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우리 더 딴따라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은 마스터님들에 대해서 PD님께 또 질문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쪽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건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간 스포츠 유지입니다. 먼저 박진영 씨에게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이 더 딴따라의 프로그램에서 스타성의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김하늘 배우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능 프로그램의 첫 이제 고정 MC라기보다는 심사위원으로 나오시는 건데, 약간 데뷔하신 지 오래됐는데 이 프로그램에 그렇게 도전을 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양혁 PD님에게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좀 성격과 기존과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그 우승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들의 어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아이돌이신 아이돌 멤버인 분들을 약간 MC 또는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웬디 씨의 좀 어떤 모습을 좀 중점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박진영 마스터님께 더 딴따라 스타성 구체적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끌리는 친구, 재밌다, 흥미롭다, 끌린다. 그냥 이렇게. 이유는 오히려 나중에 생각했어요. 저 친구 끌리는데 왜 끌리지?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유를 나중에 생각해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반사적으로 흥미롭다, 끌린다, 재밌다. 그냥 이 기준으로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뭘 하든지 재밌어, 뭘 하든지 흥미로워, 쟤 궁금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사로 딱 이렇게 보자마자 뭘 하든지 재밌어, 흥미로워, 이러면 된다. 이렇게 또 끌리는 이유에 대해서, 스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첫 고정 마스터가 되신 김하늘 마스터님께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프로그램 도전하시게 된, 합류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그 예능 보는 걸 굉장히 사실 좋아해요. 그 쉴 때 약간 예능 프로를 보면서 힐링도 되게 많이 하고, 그 예능을 보면서 웃고 그냥 편하게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사실 제가 감히 그 안에 있을 거라는 자신감은 없었는데, 이번에 그리고 또 이번에 오디션 프로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게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굉장히 망설였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경력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이 조금 다른 오디션 프로랑 많이 다른 부분을 제가 느꼈거든요. 정말 노래만 잘하는 친구를 뽑는다고 하면 제가 제 가수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연기하는 친구들을 뽑는다고 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못하고 저를 발견했던 분들의 그런 느낌을 좀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면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보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감히 도전을 했는데, 사실 촬영하면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제가 맨날 들었던 음악들도 있고 봤던 춤들도 있고 하니까 그 느끼는 감동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현해주고 좀 이렇게 평가해주고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즐겁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네, 보람대입니다. 네. 네, 보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또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양혁 PD님께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우승자 향후 계획과 마스터, 특히 웬디 씨를 섭외한 이유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섭외를 하시게 됐는지 이것은 마스터님들 모두 다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차후 관리를 박진영 씨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제가 거기서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네, 우리 우승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끼를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얘기 먼저 드려요. 제가 생각하는 딴따라는요. 어떤 분이 제 머릿속에 있냐면 기자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몰라서 다 20대처럼 보이는데요. 백남봉 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백남봉 선생님, 남보원 선생님, 이주일 선생님, 곽규석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쪽에서만 반응이 유일하게. 나머지는 전혀. 저는 제가 생각하는 쇼는 극장식당이었어요. 언제나. 그녀는 예뻤다, 허니, 제가 만든 모든 음악도 제 머릿속에 언제나 극장식당이 있었어요. 옛날에 무랑루즈, 초원의 집 이런 거였어요. 거기 출연하신 분들은요. 이주일 선배님 노래 잘하셔, 김성한 선배님도 있어요. 노래 잘하셔, 웃기셔, 만담하셔, 연기하셔, 제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딴따라 한 분 꼽으라고 하면 공옥진 선생님. 이런 분들은요. 이게 뭐 연기인지 노래인지 코미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공옥진 선생님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가수 활동을 하는 사이에 제가 모자 눌러 쓰고 대학로에서 제가 돈 내고 표 사고 들어가서 봤거든요. 공옥진 선생님 공연을. 물론 중간에 어떻게 하셨는지 저 알아보고 무대 위로 부르셨고 둘이 막 춤추고 논 적이 있는데 진짜 말씀도 안 드리고 객소랐거든요. 그런 분이 제 머릿속에 있는 딴따라예요. 춤인지 노래인지 연기인지 코미디인지 몰라요. 근데 그냥 막 그게 어우러져 있는데 사람을 웃겼다 울렸다 막 그냥 이거거든요. 제 머릿속에. 그런 친구들을 찾아서 그 친구들이 공옥진 선생님이 그렇게 막 한없이 자기 감정 표현과 그런 걸 다 하셨던 것처럼 그런 놀이터를 좀 만들어주고 싶고 그런 쇼, 그런 프로그램을 이거에 이어서 지금 또 하자고 양혁 감독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SNL도 사실 그런 게 좀 다 섞여 있죠. 그리고 옛날에 또 헤이헤이헤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또 뭐 인생극장 이런 것도 있었고 일밤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서 다시 이 끼 넘치는 딴따라들이 막 연기했다 춤췄다 노래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뛰어난 재능 있는 친구들이 왔어야 하는데 이제 20 몇 명으로 많이 내로다운 영어로 써 20 몇 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정말 여러분들 1화부터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끝도 없이 또 나올까. 근데 이게 노래 말고 다른 거 해도 된다고 하니까 막 연기 코미디를 막 다 하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너무 말이 기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독님. 네, 향후 계획이 참가자들의 놀이터를 만들어드리겠다. 우승자 혜택이 뭐죠? 네, 우승자 혜택. 우승자 혜택이요? 네. 일단 상금이 있던가요? 우승자 혜택을 까먹었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아마 우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저희 사업적으로 이미 기사가 많이 났다시피 박진희 씨께서 계약할 수 있는 별도의 회사에 계약을 하게 될 거고요. 뭐 그거는 그냥 사업적인 부분인 거고 아마도 이제 KBS 유도 오디션 프로그램 하고 나면 그 후단에 프로그램들이 잘 이어지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우려점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고, 그거에 대한 좀 그 후단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좀 미래 계획들을 박진영 씨랑 좀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전제 조건은 지금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그 친구들이 빛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사실은 이 1차적인 지금 프로그램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섭외 관련 말씀드리면 이제 당연히 박진영 씨야 이 프로그램의 시작을 저와 같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냥 따따라라는 단어 그 자체시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저랑 시작을 같이 하셨고, 사실 요 가운데 앉아 계신 배우 두 분은 섭외 드렸을 때 사실 제가 거절당했어요. 두 분 다. 네, 사실 거절당했고 제 마음을 접고 있는 상태에서 시점은 달랐지만 두 분 다 정확히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할 건데? 라는 질문과 함께 연락을 주셨고, 이제 특성상 김하열 씨 특히 예능 안 해보셨고, 또 차태현 씨는 예능을 너무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극과 극의 대응을 드는데, 김하열 씨한테는 약간 편지 형식의 프로그램 시놉시스를 다시 적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PPT로 보는 기회가는 의미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그거에 굉장히 익숙지도 않을 것 같아서 약간 줄글에 이런 식의 흐름에, 그러니까 드라마 시놉시스 쓰듯이 쭉 드렸더니 그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차태현 씨는 그 거절하시고 난 정확히 일주일 뒤에 본인 직접 전화 오셔서 그 궁금증을 정말 못 참으시고 이거 뭐 하려고 진영이 형 할 거냐 얘기나 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그 자택 앞에 찾아가서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말씀드렸더니 난 왜 편지 안 썼어? 끝나고 써드리겠습니다. 직접 뵈고 말씀드려서 이제 잘 섭외가 된 것 같아요. 웬디 씨 같은 경우는 이 차태현 씨의 강력한 또 주장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셋의 시각으로는 안 된다. 젊은이의 시각이 필요하다. 근데 그렇다고 기존 이렇게 이제 막 데뷔하고 유명하지만 지금 막 데뷔한 친구들에게 섭외를 돌리자니 그러면은 그 친구도 여기서 이 세 분하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어느 정도 실력적, 경력적 뒷받침되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MG의 시각으로 바라봐줄 시각을 이제 맞출 시각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웬디 씨가 너무 적합했었고, 또 오디션 심사위원도 해보셨었고,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제가 평가하는 육각형 아이돌에 가장 가까워서 섭외를 드리게 되었고, 역시 오셔서 자기 할 말 다 하시고 선배님들하고 호흡도 좋고, 저희 프로그램 특징이 기타 오디션하고 좀 다른 게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심사만 하고 가시지 않아요. 정말 네 분이서 재밌게 노세요. 이게 정말 재밌거든요. 요 네 분의 만담 같은 그냥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모먼트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깊게 다가왔고, 제가 연출하고자 했던 바이기도 했고, 그런 모습들이 좀 잘 담기게 된 것 같아서 좀 잘된 섭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우리 웬디 씨도 MG 감성까지 한번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웬디 씨는 마스터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재밌고, 아직 다 끝난 거 아니니까 너무 재밌고, 약간 이 참가자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들을 발견한 느낌이라서 되게 새로웠어요. 약간 이 조합 뭐지? 그러니까 아까 박지현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력이 다가 아니다. 그냥 무대를 보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제 머릿속에 그 무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운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데뷔한 친구들이 아닌데도 왜 계속 생각이 나고 내 마음속에 남지? 왜일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딴따라가 될 수 있는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앞서서 박진영 씨가 SNL처럼 이런 코미디 크루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웬디 씨도 또 SNL도 하셔서 네, 네. 최고의 또 마스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질문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손 들어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경닷컴 김소영 기자라고 합니다. 저 여기 보니까 그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해서 가창력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셨었는데 이 딴따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매력이라고는 하셨죠. 끌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본인만의 그 심사 포인트 같은 걸 아까 전에 말씀하시긴 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짚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김하늘 씨랑 서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스타를 미리 다 알아봤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알아보신 스타는 누구였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심사를 하는 같이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저 사람들의 눈은 정확하다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박진영 마스터님께 끌림에 대한 심사 포인트를 한 번 더 말씀해 달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고 요청이 해 주셨습니다. 그게 타고난 재능도 재능인데 어떻게 했을 때 이 무대가 재밌는지 알아야 돼요. 동물적인 감각이겠죠, 정말. 1화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답변이 될 텐데 아니 어떤 참가자는 무대 바닥을 기어다녀요. 근데 그게 잔머리가 아니라 진짜로 뭘 표현하는 거예요. 바닥을 기면서 노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튀려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바닥을 기면서 노래를 했던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일부러 못하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쇼를 했는데 그 쇼가 재밌냐 이거. 어떤 친구는 올라와서 연기만 하고 내려간 친구도 있는데 그 연기가 너무나 흡입력이 있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어떤 친구는 상상도 못한 짓을 좋은 의미의 짓을 하고 내려가서 인상에 남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가만히 올라와서 덤덤히 노래 한 곡 부르고 내려가서 그게 또 꽂히기도 하고 다만 뻔한 건 다 떨어졌어요. 뻔한 거 잘했는데 왜 재미없지? 특히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늘 마스터님이 제일 많이 하는데 안 와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안 와요. 잘한다. 안 와. 저 왜 안 오죠? 뭐 이렇게 안 오면 가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잘했어도. 막 이 안에 뭐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 뭐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 이 기회만 기다렸어. 나 무대만 세워서 나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런 친구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코미디일 때도 있고 연기일 때도 있고 노래일 때도 있고 춤만 추고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올라와서 해봐. 그게 우리한테 전달이 되고 흥미로우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아무 제한이 없고요. 장르에 한계 없이 매력과 끌림으로만 선정을 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안 와요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김하늘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 안 왔는지 그리고 또 마스터님이 알아본 스타 소개를 직접 해주신다면요. 근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시청자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어떤 뭐 연기를 보거나 노래를 듣거나 하면 그 감동이나 그 여운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게 공감이 되면 그게 연기든 코미디든 노래든 뭔가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좀 많이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스타분들은 왜냐면 제가 사실 데뷔하고 굉장히 많은 신인 배우분들이랑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감히 제가 그분들을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항상 다 신인이셨던 분들인데 너무나 운이 좋게도 같이 촬영하고 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영화적으로 흥행도 잘 됐고 드라마적으로도 굉장히 시청률도 잘 나와서 그때 신인분들은 저랑 해서 좀 많이 이제 인기도 많아지셔서 그런 기사도 좀 제가 많이 봐서 좀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뭐 비슷한데요. 뭐 이름을 얘기하기엔 좀 애매한 게 뭐 나보다 다 잘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누구를 누구와 평가하고 이건 좀 애매해가지고
아무튼 근데 서로 다 그 신인 때 만나서 같이 작품하고 지금까지 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죠. 전지현 씨도 마찬가지고 손예진 씨도 마찬가지고 다 어렸을 때 만나서 뭐 하늘 씨도 마찬가지고 다 하늘 씨 99년도에 만나가지고 우리 서로 아무것도 아닐 때 다 주연 맡아가지고 4명이서 그 김현주 씨랑 이제 장혁 씨랑 만나서 근데 그 네 분이 지금 다 자리를 30년이 지난 거의 뭐 한 20몇 년 지났는데도 다 한 자리씩 하고 있다라는 거가 뭐 그런 서로 이게 알아보는 것 같아요. 뭐 누구를 하나 딱 찍는다기보다는. 네. 근데 그런 거를 좀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것을 잘한다 못한다 이거보다는 저도 이제 뭐 한 30년 가까이 되고 하니까 아, 이 친구는 뭔가 끌린다라는 게 그 끌림이 다행히 우리 그 눈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비슷하게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심사하면서 느끼는 거는 약간 애매한데 그러면 서로 비슷하게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서로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나는 괜찮았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확실하게 못하지만 또 이렇게 눈빛을 보면 서로 다 같은 느낌이네. 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네, 서로의 눈빛만 봐도 네, 심사를 같이 할 수 있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차태현 마스터님과 김하늘 마스터님은 해피 속으로라는 드라마에서 또 합을 맞추신 적이 있죠. 네, 기자님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네, 마이크 넘겨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정빛이고요. 하이라이트 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박진현 씨에게 질문인데요. 8년이 지나긴 했지만 그 K-pop 스타 마지막 시즌이 지금 8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심사 기준이 가창력 위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끼나 스타성을 더 많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JYP 수장으로서 신인을 뽑으실 때는 제작자 마인드를 좀 더 어떤 심사위원에 가까우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나오고 있는데 KBS와 이제 손을 잡은 이유도 궁금합니다. 후자를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방송국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긴 해요. 뭐 KBS, SBS, MBC 중에 누구랑 일할래? 그럼 사실 전 모르죠. 어떤 사람이랑 일할래? 그러면 이제 선명해지는데 저는 일단 골든걸스를 하면서 양혁이라는 사람에게 반한 거죠. 와, 잘한다. 잘한다. 진짜 와, 이 감독님 잘한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KBS에게도 양혁 감독님이 하면 하겠다 그랬어요. 네, 난 저 사람이 좋다. 그래서 양혁 감독님이 그때 또 다른 계획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제가 양혁 감독님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양혁 감독님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KBS도 물론 너무 좋습니다. 싫다는 게 아니라 방송국도 중요하지만 방송국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골든걸스 팀 그대로예요. 최문경 작가, 양혁 감독, 이 셋이 골든걸스 했던 그 팀인데 골든걸스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서로. 그리고 골든걸스라는 프로그램이 사실 대본이 없이 막 한 거예요. 그냥 뭐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실제로 누나들을 만나고 실제로 섭외를 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다음에 뭘 할지 대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 작가, 저 셋이 호흡이 안 맞으면 엉망이 될 수 있는 쇼였는데 하루하루 서로 뭘 할지를 모르고 막 찍는 거예요. 와, 근데 셋이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야, 이거 한 번 더 하자. 근데 우리 셋이 오디션을 하면 어떨까? 특히 이제 최문경 작가님은 저랑 K-pop 스타를 같이 했거든요. 그 오디션 프로를 하면서 이제 호흡은 다 맞춰놨고 거기에 이제 우리에겐 정말 젊은 피의 양혁 감독님까지 돼서 이래서 이제 이 팀을 짰고요. 캐스팅 할 때 이번 그러니까 JYP에서 사람을 뽑을 때랑 오디션에서 사람을 심사할 때 기준이 2번이 똑같아요. 예. 왜? 끌림 뽑으면 되니까. 이유는 나중에 생각하고. 끌림 뽑으면 되니까. 재밌어? 오케이, 재밌어. 왜 재밌어? 모르겠어. 일단 재밌어. 이렇게 사실은 JYP에서 신인을 뽑을 때 그렇게 뽑거든요. 예. 뭐 노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뭐 왜 안 끌리지? 그래서 실제 제가 회사에서 신인을 뽑을 때랑 제일 비슷한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 오디션 같아요.
우리 JYP 신인 우리 아티스트 뽑을 때와 이번 더 딴따라 오디션 아티스트를 뽑을 때 이 끌림이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또 양혁 PD님, 최문경 작가님 사람을 보고 같이 함께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골든걸스 콘서트 사전 MC를 해서 더 딴따라 또 이렇게 제작 발표 MC랑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가죠. 예. 아, 감사합니다. YJP 유재필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네, 기자님, 우리 마이크 전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관 하경원이고요. 저는 박진영 PD님이랑 차태현 씨랑 그다음 양혁 감독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쨌든 그 오디션에 대한 얘기를 좀 박진영 PD님이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좀 약간 애석하긴 하지만 그 K-pop 스타 이후로 박진영 씨가 출연자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리액션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 박진영이구나, 또 박진영이 감동받는구나, 또 박진영이 나와서 본인의 그런 또 일설을 하는 그런 형식의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그런 또 프로그램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에서도 했습니다. 예, 굉장히 그런 그림이 좀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계속되어 와서 약간 좀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 상대적으로 좀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박진영 씨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뭐 저 같은 생각이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번 오디션에서 좀 뭐 다른 심사를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반복되는 모습들을 좀 지겨워할 수 있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차태현 씨의 경우에는 사실 이 더 딴따라가 이제 박진영 씨를 놓고 만드셨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차태현 씨를 놓고 만든 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30년 정도 전에 슈퍼탤런트로 입상을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딴따라의 제일 가까운 거죠. 이전 예. 버전. 그러니까 그때도 정말 연기의 틀에 갇히지 않은 끼 많은 분들을 뽑는 그런 오디션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보면 최초 오디션 수상자, 입상자였던 1등을 하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또 그 출연자의 마음이나 아니면 이런 또 30년 동안 변해온 또 그런 끼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자가 30년 전에 나오시고, 그리고 심사를 또 30년 후에 하시는 그런 소감이라고 할까? 옛날에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지금 친구들은 이렇구나라는 좀 느낌 받으시는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양혁 감독님은 박진영 씨 얘기를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예체능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앞으로 할 작품까지 하면 4작품 연속으로 이제 하시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오디션을 많이 해왔던 심사위원으로 익숙한 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또 그 반복에 대한 또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이런 의미 때문에 우리 오디션이 꼭 필요하고, 또 같이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혁 감독님에 대한 그런 신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이제 박진영 씨에 대한 신뢰를 또 답하는 입장에서 좀 어떤 이유 때문에 박진영 씨가 계속 하게 되는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세 분께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차태현 마스터님, 우리 네. 또 슈퍼 탤런트 선발대회 출신으로서 소감이 어떻게 네. 되시고, 네, 비교 네, 또 30년 전에 이제 이 자리였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도 있었고요. 저희 KBS도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합숙하는 그 수원에도 있었고. 뭐 보면 장소는 하나도 안 바뀌어서 KBS는 인테리어를 잘 안 하는구나. 인테리어요. 화장실도 다 똑같고 아무튼 바뀐 건 없다라는. 근데 사람만 바뀌었네. 근데 이제 좀 감회가 좀 새롭긴 했어요. 제가 그때 물론 제가 1등한 건 아니지만 그 은상을 받고, 근데 그때 95년도에 이 슈퍼 탤런트라는 거를 뽑을 때가 그 처음으로 그 연기자 배우분을 뽑는데 그 생방송으로 한 50명을 이제 뽑아놓고 나중에 이제 그 생방에서 25명을 이렇게 바로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이었고, 8명인가 이제 정도를 뽑아서 금문 동상을 주는 약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그 딴따라 여기도 지금 합숙을 한 일주일 정도 했거든요. 근데 저희도 한 15일 정도 합숙을 했거든요. 근데 달라진 점은
저희 했을 때는 이제 그 카메라, 관찰 카메라가 없었으니까 저희들끼리의 추억으로만 남아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찍으면서 다 하나하나 이제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다라는 그 점이 굉장히 다른 점이죠. 저 같은 경우도 그 지점에서 예전에 그 형들 누나들하고 너무너무 친해져가지고 정작 이 대회 날은 사실 누가 1등 해도 아무 상관없는 그냥 난 어차피 그때 너무 어렸어서 20살이어가지고 나는 이 사람들을 다 합숙을 15일 동안 하면서 누가 대상을 받고 누가 상을 받을 거라는 걸 대충 다 알거든요. 실력이 다 이제 거기서 다 나오니까 저희 매일매일 시험을 보면서 했으니까. 근데 저는 보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붙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런 자신감 이런 게 좀 있었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서 저는 나는 여기서 떨어져도 뭐 상관없이 그냥 마냥 즐겁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대회 동안 그 시간을 너무 즐겼고 그런 모습이 진짜 가감없이 너무 생방송에 다 나오니까 오히려 거기 그때 문자 투표 같은 거 할 때 저를 막 뽑아주시고 막 이런 것들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요 따따라가 약간 그런 식일 것 같아요. 그 저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뽑지 않았다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배우를 뽑는 뭐 무대였는데 그 예능 PD님 그리고 배우 쪽 그 탤런트 뽑는 PD님 이 두 분 그 5분씩 이렇게 나눠서 처음으로 이렇게 뽑았는데 저는 그 예능 쪽 PD님들이 저를 뽑아가지고 제가 된 케이스라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었고. 근데 아마 더 따따라라는 거가 그 전에 했던 거랑 지금 굉장히 비슷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요즘에 많이 나왔던 오디션하고 가장 다른 점이 아닐까.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고 그 안에서의 약간 그들끼리의 이런 케미나 이런 그런 우리 친구들끼리의 그 정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보여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잘 보여지면 아마 다른 오디션하고는 조금 색다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영이 형이 그 계속 그 리액션하는 모습이 지겨울 수는 있는데 옆에서 리얼로 보는 입장에서는 좀 새롭긴 해요. 이게 확실히 이게 보여지는 거랑 직접 보는 거랑은 약간 더 이상합니다. 예. 왜 저러지? 뭐 근데 이제 뭐 화면에서는 뭐 여러 장면들이 봤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이 뭐랄까 진영이 형이 이 가수분들 뽑는 그 리액션과 이 또 다른 장르를 했을 때 또 리액션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소감과 함께 박진영 씨의 리액션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리액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차태현 마스터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양영 마스터님, 우리 JYP 박진영, 양현 PD님, JYP 마스터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JYP 박진영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이유,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너무 좋은 프로듀서이자 너무 좋은 아티스트이자 사실 양쪽에 그 마음, 그 방향성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내가 대한민국 PD 중에 박진영 씨 프로그램을 하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매력적이신 분이고 K-pop 스타 했을 때 심사평 뭐 그런 심사평들을 저도 많이 봤죠. 저도 많이 봤고 그것을 비교했을 때는 달라요. 제가 골든걸스 때 제가 본 모습은 지금까지 봤던 박진영 씨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또 새로운 발견을 또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고 왜냐면은 제가 본 박진영 씨는 정말 카메라 앞과 뒤가 정확히 100% 일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느낀 이 다른 지점들을 시청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그곳은 다르게 느낄 것이다 라는 지점들이 있을 거고 아까 차태현 마스터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장르를 보고 해주시는 리액션은 정말 달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섭외됐다시피 배우분도 계시고 이제 스페셜 마스터님도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마스터님들이 저도 사실 저 무대를 보고 무슨 말을 할지 막 뭐 차태현 마스터는 뭐 알바 잘했다고 막 이런 얘기 하시고 심사평을 뭐 그렇게 되게 굉장히 특이하게 본인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흥미롭게 경청하시는 모습도 굉장히 재밌고 그거를 서로 막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맞춰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이분들 굉장히 고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제가 화면으로만 잘 담아낸다면은 또 다른 모습의 형태의 또 심사위원 박진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심사라고 하기보다는 감상이라고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표현을. 그리고 이제 저는 연출자니까 그런 연출적인 요소를 굉장히 고려한 게 저희 마스터님들은 위에서 절대로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을. 오히려 살짝 그 30cm 정도 밑에 계시고 오히려 참가자들이 살짝 위에 있는 구조로 항상 무대를 짜요. 그리고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저랑 기자님보다 더 가까운 데서 무대를 해요. 그러면 사실 그 친구의 긴장하는 모습, 숨쉬는 소리 다 듣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력으로 평가를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한 순간부터는 그 사람을 정확히 봐주는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런 지점들을 연출을 많이 해줬고 다행히도 이 마스터님들이 정확히 그 의도를 정확히 너무 말도 안 하는데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냥 동작을 정확히 음적을 정확히 보다 그냥 대화하면서 나오는 그 사람의 매력에 더 훨씬 더 호감을 가지시고 그게 더 그 사람을 이제 저희 오디션이니까 5라운드에 올라가긴 하겠죠. 그 사람을 다음 무대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뭐 양역이라고 하면은 나는 양역을 보고 싶은데 그냥 노래를 한 사람이 가수가 왔네 이런 식의 평가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좀 참가자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주려고 마스터님들도 저도 노력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관점들이 조금씩 변해서 새로움으로 이끌리는 프로그램 더 딴따라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또 박진영 마스터님이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계실 텐데 또 새로움을 또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리액션하는 방식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산해서 한 게 아니어서 또 뭔가에 대해서 좋은 걸 보거나 뭔가 아쉽거나 이럴 때 저의 리액션은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다행인 게 한 3가지 있는데 첫째는 K-팝 스타 하는 내내 그 다음에 골든걸스 이게 아마 이제 제가 이런 리얼리티 리액션 한 건데 다행히 다 반응이 좋았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질렸나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최소한 그 시청자분들의 반응에서는 없어서 그래도 계속 해도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 저랑 재료는 똑같겠지만 그걸 이제 요리하는 셰프가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고 작가님인데 셰프가 바뀌면 똑같은 재료여도 이제 음식이 달라지잖아요. 재료는 똑같은 재료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고 제 앞에 뭘 갖다 놓으면 저는 본대로 느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제 앞에 어떤 거를 이제 앞에 두시냐에 따라 제 리액션이 바뀌고 그걸 또 어떻게 편집하시냐에 따라 바뀌겠죠. 이제 그게 작가님과 감독님의 몫인 것 같고 골든걸스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와 저는 똑같이 했는데 항상 K-팝 스타 때나 골든걸스나 이번에나 저는 똑같이 했는데 와 나를 또 이렇게 재밌는 주제로 이렇게 재밌게 다뤄주시면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안심하는 포인트고 마지막은 이 셋이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옆에 있는 3명이 제가 살면서 실패라는 걸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연기를 제가 실패해서 연기자 티저 영상도 네. 연기자 때 한번 드림하이까지는 분위기 좋다가 영화를 하나 찍어가지고 그래서 연기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고 그러니까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참가자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제 태연이랑 이제 하늘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어떤 거야? 야,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아닌가? 그럼 아니나 달라? 저는 분명히 좋았는데 어떤 점에서 딱 안 좋았다는 점을 얘기를 해요. 그럼 갑자기 그런 것 같아요. 어쩐지. 반대로 별로, 저 연기 별로인데 하는데 갑자기 또, 나 좋았어요. 이러면 갑자기, 그지? 네, 그래서 연기에 대한 심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을 보면서 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저는 아이돌을 한 적이 없잖아요. 아이돌 제작한 적은 있지만,
웬디는 정말 실력으로 살아남은 아이예요. 아니, 여기서 반말하면 안 되지. 마스터님. 예, 웬디 마스터님은 자기 실력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정말 누구도 웬디가 웬디는 참 뭐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고 자기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레드벨벳이라는 그룹 또 그 안에서 웬디는 진짜 자기 실력으로 자기 위치를 만들어낸 친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어요. 자기가 노래도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연습해서 춤도 노래도 자기가 자기 커리어를 만들어 온 친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정확하게 있고 자기 감이 정확하게 있어서 이 셋 때문에 아마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세 가지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박진영님께 저도 그렇고 질리지 않았다는 우리 박진영 마스터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출연진과 제작진들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워졌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스터분들에 대한 케미 마스터도 너무나 멋있는 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고 오늘 제작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우리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네, 감사드릴게요. 네, 이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강주입니다. 피디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스페셜 마스터를 언급해 주셨잖아요. 이분들의 역할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하고, 또 영탁 씨와 그 백호 씨 말고 다른 분들이 출연하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잘 되고 흥행되면은 혹시 시즌 제로도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 스페셜 마스터 영탁 씨와 백호 씨 외에 또 누가 등장하는지, 이분들의 역할과 기준은 또 무엇이었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뭐 후자 먼저 말씀드리면 잘 되면 시즌제로 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네. 시즌제요? 예, 전 당연히 시즌 2가 훨씬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물건을 봤으니까 이제. 네. 물건을 봤으니까 더 끼고 즐거운 참가자들이 더 모일 거고, 사람들이 물건을 봤으니까 두 번째 더 재밌겠지 하는 기대감, 제가 별도의 이렇게 어려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프로그램인지 명확히 아실 거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그램이 괜찮다면 시즌제로 가는 건 당연히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1라운드라고 안 하고 로컬 라운드라고 해서 지역 KBS 인프라인 뭐 부산, 전주 등 이렇게 KBS를 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딴따라들을 좀 만났어요. 그래서 지역에 맞춘 이렇게 스페셜 마스터를 한 번씩 이제 섭외를 했었고, 로컬 라운드에서는 영탁 씨, 백호 씨, 선미 씨, 개코 씨 이렇게 스페셜 마스터로 나오셔서 활약을 해주셨고, 정확히 그분들도 딴따라시기 때문에 오시자마자 딱 한 팀 보고 느낌을 아시더라고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지 라는 정확한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고, 그리고 각자 장르에서 이제 이미 성공을 거두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경계를 넘어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 즐겨주셨고, 정확히 저희 고정 마스터 네 분과 합을 맞춰서 잘 녹화가 떨어져서 저도 좀 신기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처음 왔는데 저런 색깔들이 맞을 수가 있지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네,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해 주셨고요. 박진영 마스터님도 시즌제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이런 참가자, 이런 제작진, 그리고 이런 동료들과 함께하면 너무 즐겁습니다. 일단 아까 감독님 얘기하시면 촬영할 때 또 전후가 너무 즐거워요. 이제 사실 이제 다 사석에서는 이제 말을 편하게 놓고 이제 하늘이, 태연이, 뭐 웬디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그 프로그램에서 각자 해주는 역할이 그냥 뭐 이런데 옆에 김하늘 씨가 계시니까 김하늘 씨도 정말 잘했어요. 인사치레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착하고 수줍게 막 떨어뜨려요. 근데 이게 다 납득이 돼요. 예.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고 떨어뜨려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 굉장히 하늘이 생각이 정확하게 보면서 그 다음에 김하늘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구나.
차태현은 이런 관점으로 보고 웬디 이런 관점, 이게 나중에 이게 일관성이 있으니까 다들 막 머리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일단 태연이는 와 너무 웃겨요. 웃기기만 한 게 아니라 심사 제대로 해야 돼. 너무 웃겨요, 태연이는. 예, 그래서 당연히 이런 팀, 이런 조합이라면 당연히 또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즌제 가능성까지 열어뒀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씩 네, 소감 한 말씀, 그리고 또 기대하는 바 있다면 편하게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양혁 PD님,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기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열심히 잘 준비했고요. 좀 꼭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참가자들이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무대들을 잘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무대의 퀄리티가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무대를 그냥 보여주면 사실 그래 노래 불렀구나, 춤췄구나, 연기했구나가 되는데, 사실 누군가 알아봐 주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거든요. 근데 저희 구호가 You are special이라고 저희 최문경 작가님이 딱 잡고 만든 캐치프레이즈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누군가 너한테 특별하다고 말해줄 때 그때 정말 특별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런 순간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어요, 마스터님들이.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방송 나가고 누군가 또 저한테 특별하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십니다. 네, 웬디 씨, 네, 마스터님. 저 같은 경우는 이 더 딴따라 프로그램을 지금 녹화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초반엔 저도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심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근데 점점 보다 보니까 이게 심사도 심사지만 내가 어느 순간 공연 같은 거를 보게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뭔가 노래면 노래, 뭐 춤이면 춤, 연기면 연기, 뭐 국악이면 국악, 뭐 다양한 장르들을 너무 다채롭게 보여주고, 또 그거를 이런 조합으로도 섞어서 보여준다고? 내가 이런 걸 어디 가서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오로지 더 딴따라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무대들이 아닌가 싶었고, 진짜 어느 순간은 점점 가면 갈수록 공연을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도 약간 전 시청자 입장으로 봤을 때, 저도 봤을 때 약간 심사를 하게 되었었거든요. 저건 저렇게 하면 되지, 저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봤었는데, 아마 저도 공연을 보는 느낌이었는데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도 즐기면서 볼 수 있고 감동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감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더 딴따라 프로그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처음에 이 딴따라라는 작품을 이제 들어갈 때부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KBS 신규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마음을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우리 그 참가자분들한테도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짤 하나는 만들고 떨어져야 된다. 짤을 만들어라. 네, 그리고 심사는 비록 여기서 우리가 하지만 어차피 시청자분들의 눈에 띄어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한테도 꼭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자리에서도 과감하게 저는 저 개인적인 목표를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이 KBS 연예대상 때 올해 프로그램 상으로 뽑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 그거는 아마 우리 같이 하는 친구들이 또 같이 잘 해주면 뭐 아주 허황된 꿈은 아니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요. 한 2주 정도만 좀 일찍 시작했더라면 그 꿈이 조금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게, 아니 연말에 딱 끝나는 포인트로 딱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면, 혹 이게 시즌2가 된다면 시즌2는 아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아무튼 그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꼭 그 여기서만이 목표가 아니고 진짜 시청자분들한테 재밌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딴따라라는 프로그램이 좀 KBS 안에서도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올해 프로그램상 수상까지 기원을 해볼게요. 김하늘 마스터님.
저는 그 작품을 할 때마다 이제 감독님들한테 저희 작품이 시즌 2가 나왔으면 좋겠어요라고 항상 얘기하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드라마 촬영하고 마지막 드라마도 그렇고 그 전 드라마도 그렇고. 근데 이번 이 작품은 예능이지만 가능성을 봤어요. 제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저도 이제 약간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데 어떤 기분이냐면 저 아이를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희 아이한테 이런 예쁜 면이 있어요. 막 이렇게 춤춰요. 이런 애교를 부려요. 근데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벌써 저는 이제 녹화를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응원해주고 싶고 그런 친구들이 생겨서 그런 친구들을 너무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자랑하는 이제 기회가 왔잖아요. 이제 11월 3일이면 저희가 자랑하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좀 자신이 생겨서 저희 같은 눈으로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그 시청자분들도 응원하고 팬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네,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11월 3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진영 마스터님. 네, 보시면서 와 저게 쇼다, 저게 공연이지, 저게 뭐 노래인지 연기인지 춤인지 코미디인지 모르겠지만 야 재밌다, 저게 쇼네,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쇼를 한 친구 진짜 딴따르다 쟤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9시 20분이죠. 네. 저희 넷은 모여서 저희 집에서 같이 보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양옆 PD님은요? 일단 출연자끼리 제작 별론 게 있으면 우리 또 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넷이 모여서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꼭 일요일 날 함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